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실내 흡연 등으로 퇴원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10층 창문 사이로 몸을 내놓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60대 A씨.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오늘 오전 진료실에서 60대 B원장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인화물질을 뿌리고 창문을 깬 뒤 매달려 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많이 왔다고. 원장이 병원 원장실에 누워가지고 소방관들이 심폐 소생술하고 경찰들 한 20명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우스워했지. B 원장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킨 뒤 결국 폐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측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강제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사건 전날 7시간가량 외출해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배를 갖다가 이후에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걸 적발하면 그에 대한 말이 좀 있어요. 18명의 입원 환자와 간호사 1명, B 원장밖에 없는 소규모인데다 보고만 하면 비교적 외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등산용 배낭이나 그걸 좋은 걸 보이시는데 병실인 만큼 서로 대화가 걸렸답니다. 라고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챘다는 이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번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 소식입니다.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의 선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이 배에 선원 3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부산의 170번 환자인데요. 이 환자로부터 모두 5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169번 환자도 170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닷새간 여러 곳을 다녀서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감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의 선원들과 경비원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이미 부산 170번 확진 환자로 입원 중인데 같이 승선했던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9명, 경비원 2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 달 전에 입국해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6월 27일 입국하여 검사를 받고 인천의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이후에 7월 11일 날 부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감염 순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배의 선장이 지인인 경남 164번 환자와 그동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던 부산 169번 환자도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0번 환자를 통해서 169번 환자와 지인인 경남 164번 환자로부터의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산 170번 환자를 통해 모두 5명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170번 환자가 지난달 30일부터 닷새간 부산의 유명 음식점 등 여러 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157번 확진자와 접촉한 남구의 6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아 N차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노숙인들은 밥 한 숟가락 먹는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봉사단체가 음식을 나눠주고는 있는데요. 땡볕에 마스크를 쓴 채 줄을 서고 또 야외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부산진역 무료 급식소. 출입금지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 급식소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일 800명의 노숙인들이 찾으며 긴 줄이 늘어섰던 이전의 풍경과 대조적입니다. 17년 동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던 곳이었지만 코로나19로 부산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멈추면서 노숙인들은 매일매일이 끼니 걱정입니다. 그나마 자원봉사단체가 부산역 인근에서 무료 배식을 시작한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루 100명, 많게는 200명 정도가 이곳에서 나눠주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식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땡볕에 마스크까지 쓰고 줄을 서는 것도 일이지만 식탁은커녕 그늘도 없는 광장 주변 아무데나 앉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공되는 메뉴도 주먹밥, 떡, 컵라면 정도. 사실상 식사라고 할 수도 없지만 노인들은 이렇게라도 먹는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 모아 이게 되겠어 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고맙다고 받아봐야지. 노숙인들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부터 음식 부족 걱정과 배식 후 쓰레기 처리까지 자원봉사자들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늘도 없고 이 광장 한 모퉁이에서 서로 밀치고 밀리고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나.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기보다 너무 적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덮치면서 하루 한 끼조차 힘든 노숙인들에게 올해 여름나기는 더 힘겹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체 상수원 확보라는 부산의 30년 수건이 마침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요. 물론 비상시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경남 환강 하류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실행은 미지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 환강 하류입니다. 낙동강은 물론 남강보다도 수질이 훨씬 좋습니다. 수질 오염 사고가 잦은 낙동강 본류가 아닌 새로운 상수원을 찾아온 부산에 이 환강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년여의 연구 끝에 발표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환강 하류에서 45만 세제곱미터를, 강변 여가수로 50만 세제곱미터를 취수해 이 중 48만 세제곱미터를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동부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7만 세제곱미터를 부산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은 하루 95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절반가량의 물을 낙동강이 아닌 환강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의 식수는 낙동강 본류에서 공급하되 상류 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유역 인근 하수처리장 폐수 관리를 강화해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용역 중간 보고에는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낙동강이 아닌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는 건 낙동강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녹조 문제를 도외시하고 제외하고 통합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또 환강 인근 지역민들도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합천군 무시정책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취소된 중간보고회를 대신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991년 낙동강 패널 유출 사고 이후 취수원 다변화를 요구해온 부산 시민의 30년 수건이 해결될 단초는 마련됐지만 반발하는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마지막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등 5개 시도는 오늘 오전 경남도청에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영남권 주도의 국가발전을 논의했습니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영남권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건설해 수도권에 대응하고 기존의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사상구 괴법동해안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이면 도로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 덮개가 열린 맨홀에 중학생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해운대구청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맨홀이 있는 보도가 불특정 일반인에게 공개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든 지자체 책임이 맞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